우리의 일상생활 동작에서 잘못된 동작이 뇌병을 만들거든요. 30대 40대인데 벌써 말기 관절염이 된 분들이 있어요. 인공관절 받지 않고 100세까지 내 무릎으로 살 것인가, 그걸 만들어드리는 게 저의 미션이고 제 치료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이자 정형외과 전문의이고요. 다른세상 병원의 서동원 원장입니다. 그렇게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데요. 사실은 뭐 70세, 80대 된 분들도 굉장히 젊은 무릎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요. 30대, 40대인데 벌써 말기 관절염이 된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무릎이 세월의 흔적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결코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말기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이 무릎 치료의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릎을 혹사시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는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관절염입니다. 근데 연골은 일단 통증을 느끼는 우리 몸의 조직이 없어요. 우리 피부는 바늘에 찌르면 아픈데 연골은 바늘로 찔러도 안 아프거든요. 무릎 속에 있는 연골은 통증을 못 느끼니까 불쌍한 우리 무릎 연골이 내가 목적을 갖고 막 혹사를 시킬 때까지도 묵묵히 따라주거든요. 근데 그 연골이 없어지는 순간에 연골 밑에 있는 통증으로 조금만 아파도 아우성치는 뼈가 이제 그 신호를 보내는데 그 전에 연골을 지켜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손상이 되고 깎여 나가도 우리 몸은 인지를 잘 못하는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연골이 많이 깎여 갖고 이제 얇아져서 뼈가 자극이 되면 뼈는 통증을 굉장히 예리하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프다는 거는 이미 꽤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높죠. 초자 연골은 저절로는 재생이 안 돼요. 원래 평균 두께가 한 4mm, 3mm, 4m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깎여갖고 1mm 남았다 그러면 1mm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그 치료를 해서 남은 거를 오래오래 더 쓸 수 있게 하는 게 또 하나의 치료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동작 중에 완전히 쪼그리고 앉아갖고 또는 무릎 꿇고 앉아갖고 오랜 시간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바닥에 그냥 쪼그리고 앉아갖고 있으면 압력이 생기거든요. 무릎을 쪼그리고 오래 앉아 있으면 연골판에 무리가 갈 수 있고요. 이 체중이라는 게 무릎 관절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한 1kg만 더 늘어도 한 3배, 4배의 3, 4kg의 압력이 더 움직일 때 활동할 때 체중이 늘지 않게 신경을 써야 되고요. 뭐 체중이 많아도 그 체중이 다 근육이라면 아무 걱정이 없죠. 요철을 잘 맞게 움직여지는 이 능력이 근육의 힘이고요. 그러니까 근육이 없거나 체중이 많거나 또는 생활 습관이 너무 무릎에 무리 되는 습관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관절염의 기저 요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생활 습관이나 내 몸의 몸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저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무릎이 나쁘면 이제 허리도 안 좋아지고요. 운동량이 줄으니까 아무래도 체중이 늘을 수 있고 또는 심혈관 계통이 안 좋아질 수 있고 또 골밀도가 떨어져서 골다공증으로 골절 위험도 올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치매라든지 이런 문제까지도 올 수 있으니까 잘 걷고 활동해야 나머지들이 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구조적 문제가 오는 거는 태어날 땐 정상으로 태어났지만은 외상을 입은 거죠. 무릎이 삐끗 돌아가면서 연골판이 찌지직하고 찢어지거나 전방이나 후방 십자인대가 끊어지거나 또 내외측 인대가 파열되거나 이런 것들은 후천적으로 생기는 구조적 문제인데 그것도 잘 치료되지 않으면 합병증, 후유증이 오거든요. 고등학생 때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졌는데 제대로 치료 안 하고 막 썼다. 그러면은 40살쯤 돼서 말기 관절염이 와버려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나 또 외상으로 무릎의 중요한 구조물이 손상됐다면은 조기에 말기 관절염이 올 수 있는 고위험군이다.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일시적으로 연골판에 좀 자극이 있거나 활액막에 좀 자극이 있거나 그래서 통증이 오는 경우는 대부분 한 1주에서 2주면 없어지거든요. 아픈데 뭐 바로 다음 주에 병원 갈 필요도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연골은 통증을 잘 못 느낀다고. 근데 통증이 막 2주 이상 가고 그러면 이거는 뭔가 원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 팩트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병원에 언제 가느냐? 하면 이 신호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는데 내가 보니까 이게 부은 것 같고 뭐 이렇게 쿨렁쿨렁하는 거니까 물도 찬 것 같고 뻐근하고 뻑뻑한 느낌이 있으면서 우두둑 소리까지 난다. 이러면은 이제 원인이 있는 거고 그 원인이 의외로 심각한 거일 수도 있으니까 전문의 진찰을 받고 그 원인을 찾아야죠. 그래서 무릎을 잘 보는 정형외과 의사가 진찰을 먼저 해봐야죠. 물이 찬 느낌이 있다. 그리고 구부렸다 폈다 하는데 소리가 뭐 우지끈 그런 소리가 들리면서 또 뚜껑뼈가 가만히 있지 않고 밀려난다. 앞뒤로 흔들었는데 덜렁덜렁한다. 이런 진찰을 보고 또 그다음에 뭐 의사를 만날 때 당연히 엑스레이는 먼저 한번 찍어보죠. 엑스레이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무릎의 문제를 진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격이 좁은지 또 이미 변형이 왔는지 뚜껑뼈 위치는 제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거울 보고 느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휜 것도 엑스레이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뼈만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다리의 정렬 또는 안에 그 변형이 와 있는지 간격이 좁은지도 엑스레이로 확인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방치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그러면 정확하게 정밀을 하게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MRI 검사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무슨 십자인대가 끊어졌다 이런 경우는 그 급성기에는 건강보험에서도 커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혜택으로 또 MRI도 찍을 수 있습니다. MRI를 찍었는데 이미 십자인대가 끊어졌거나 연골판이 찢어져서 말려 들어가 있거나 안에 물이 막 어마어마하게 차 있거나 뭐 피가 나오거나 무릎 속에서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구조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데 일단 좀 물만 찼다 그러면 바로 그거를 수술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물은 빼면 되는 거고요. 그럴 경우는 인위적으로라도 그 묽은 관절물은 빼고 그다음에 히알루론산이라는 이제 제약회사에서 DNA 공법으로 만든 우리 천연 단백질과 똑같은 천연 윤활유와 똑같은 성분을 인위적으로라도 물 빼고 넣어주면은 연골세포도 이제 좀 좋아지면서 기계적인 마찰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붓고 무찬 데는 뭐 수술보다는 일단 그런 보존적 치료, 특히 저는 항상 그 강조하는 게 우리 몸에 똑같은 성분인 히알루론산을 물 빼고 넣어주고 그걸 한 두세 번 했는데도 계속 물이 찬다. 그렇다면은 내시경으로 속을 한번 깨끗이 청소를 하는 거죠. 수술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건 제가 주사 말씀드렸지만은 생활 습관 안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릎 쪼그리고 앉아서 오래 앉아 계시고 평소 생전 운동을 안 하는 몸에 근육이 거의 없는 분들이 그런데 체중은 많이 나가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위험할 수 있으니까 헬스클럽을 하나 끊던지 아니면 걷기 운동하면서 계단 있으면 막 올라가시는 운동 많이 하시고요. 평소 근육을 잘 키워서 하면은 수술 없이도 좋아질 수 있죠. 주사, 생활습관, 또 근육 키우고 체중을 좀 줄이고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졌다. 뭐 완전 파열이다. 뭐 반 이상 파열돼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결국은 말기 관절염이 빨리 오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만큼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적 치료를 받는 게 무릎 말기로 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무릎 앞쪽이 시큰거리고요.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자꾸 소리가 나는 그런 분들은 저절로 잘 좋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 슬개골 밸런스도 맞춰주는 게 필요할 수 있고요. 자가 진단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구부려서 위에서 슬개골을 찍어보거든요. 그러면 구부렸을 때 슬개골이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검사를 반드시 받는 게 중요합니다. 관절염 치료는 어떻게든 연골이 더 닳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연골을 지키는 거죠. 어떻게든 환경을 잘 만들어서
연골이 오래오래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구조를 고치는 건데 뚜껑뼈가 어긋났으면 뚜껑뼈 밸런스를 잡아줘야 되고요. 십자인대가 끊어졌으면 그걸 재건해서 해줘야 되고요. 연골판이 찢어졌으면 연골판을 꼬매야 되고요. O자다리, X자다리 교정해야 되고요. 이런 치료를 해야 돼서 궁극적으로 연골을 어떻게 하면 닳지 않고 오래 유지하느냐. 그래서 제가 무릎 치료하는 이제 궁극의 목표는 인공관절 받지 않고 100세까지 내 무릎으로 살 것인가. 그걸 만들어 드리는 게 저의 미션이고 제 치료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일상생활 동작에서 잘못된 동작이 내 병을 만들거든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죠. 내가 생활하는 환경에 쪼그리고 앉아서 오래 있지는 않나. 또 너무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자꾸 옮기고 이동하지는 않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내 근무 환경 또는 생활 환경을 바꿀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준비 안 된 운동을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냥 따라 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 내가 전혀 준비가 안 되는데 내 친구는 벌써 달리기만 1년 이상 했던 친구를 같이 뛰어보자 해서 그 친구 페이스에 따라서 달리기를 한다든지 이럴 수 있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몸에 근육이 있어야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절이 이렇게 구부리고 펼 때마다 문드러지지 않게 딱 자기 위치에서 요철이 맞게 하려면은 결국은 근육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육을 평소에 잘 키우고 굳이 나는 시간이 없어서 헬스클럽 못 간다 하면 계단이라는 좋은 운동기구가 있으니까 올라가는 것만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잘 발달된 분들은 무릎 관절염이 안 와요. 허벅지 근육을 잘 키워서 내 무릎이 100세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잘 근육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